자, 토익 4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강은 131번부터 140번까지 열문항입니다.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조금 있으니까 좀 집중력을 잘 유지하셔야겠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은 A, B, C, D가 품사가 어때요? 모두 같습니다. 자, likely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뜻은 모르고 be likely to 이렇게 나오던데요. 자, 적절치 못한 학습법입니다. 일단은 의미를 아셔야겠죠. 자, likely는 possible의 뜻이고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하다, 뭐뭐 할 것 같다 이런 의미로 be likely to의 형식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likely는 이제 부사로도 분명히 사용될 수 있고요. 엄청나게 많이 보세요. 부사로도. 특히 part 7의 질문에 보면 most likely라고 해서 굉장히 잘 나오죠. 부사 자리에서 likely를 보시면 probably, 아마도의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contrary는 뭐 반대의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diverse 혹은 diverse는 다양한, 그 다음에 distant는 먼, 거리가 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는 게 적절할까요? 보시면 자, farmers market이라고 하는 시장인데요. 자, 이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스콘신에 있는 이 시장이 알려져 있고 유명한데 뭐 때문에 유명해요? 바로 offering 하는 것 때문에 유명합니다. 뭘 제공하죠? 자, gathering이라고 하는 것은 모임의 뜻도 있어요. 모여 있는 상태니까. 자, 그런데 모여 있는 거니까 뭐죠? 여기저기서 모은 거죠. 그러니까 수확물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 수확물의 뜻으로 보겠습니다. 무엇을 수확한 거죠? 자, produce는 뒤로 강세가 있으면 생산하다의 동사입니다. 근데 produce라고 해서 앞쪽에 강세를 두면 농산물이라고 하는 의미죠. 자, 잘 알아두셔야 돼요. 품사를.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자, goods, 상품이에요. 자, 출처가 어디예요? 바로 그 지역의 농부들과 장인들. 됐어요? 이 사람들의 상품과 농산물들의 수확물인데요. 자, 이 수확물들이 어떤 걸까요? 자, 다양한 수확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럴듯한 수확물, 반대의 수확물, 거리가 먼 수확물은 말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gathering이라고 하는 단어의 해석만 정확하게 잘 하시면 답을 잘 쓸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자,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자, of 이하로 구성돼서 이렇게 모아놓은 것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그 모아낸 것들이 다양하다 이렇게 가시면 되기 때문에 깔끔한 한국어 해석은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답을 찾는데 커다랗게 지장이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잘 찾으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32번인데요. 32번은 consent라고 하는 단어가 자, 지금 변형돼서 ABCD의 다른 품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onsent는 여러분들 근데 잘 아시죠? 명사와 동사의 동일형. 영어는 품사의 언어입니다. 자, 그리고 어순이 짜여져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품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품사로 쓰이는 단어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consent는 동의, 허락의 뜻이고, 자, 동사로는 당연히 동의하다의 뜻이 되겠죠. 자, 부사니까 뭐 동의하여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자, 보니까 이렇게 괄호로 묶어야 되겠네요. 자, Mr. Andrews가 사인한 waiver가. 자, waiver는 그러면 사인했으니까 서류겠네요. waive라고 하는, waiver는 자, 야구에서도 이제 자주 나오는데 웨이버 공시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 바로 포기 서류, 포기각서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 구단이 선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테니까 이적료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마음대로 데리고 가고 싶으면 데리고 가요. 라고 해서 웨이버 공시했다. 그 웨이버 공시가 된 선수는 아무 구단에서나 제약 없이 데려다가 쓸 수 있어요. 계약을 해서. 자,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웨이버는 포기각서고요. 자, 그래서 그 포기각서가 승인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타동사니까 이 아이는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자, 이 아이는 절대로 여러분들 동사가 아니에요. 본동사가. 요걸 묶을 수 있는 게 이 문제의 관건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걸 묶어낼 수 있으면 얘가 동사고 이 아이는 이후에는 이제 동사가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타동사기 때문에 이 아이의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 이것도 동사고 이것도 명사고 이것도 명사인데 자, 항상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죠? 그렇죠. ed가 이렇게 하나 나옴으로써 ing가 나옴으로써 얘네들을 동사로 혼돈하게끔 만들려고 해요. 동사로 혼돈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자면 동사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여기 지금 명사 자리인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잠시나마 혼돈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선택지가 그래도 이쁘게 깔렸네요. 그죠? 동사라고 판단을 하면 아예 답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가 명사 자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얘 동사 명사 동일형 아니야? 라고 하는 충분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컨센트가 답이냐? 컨센츠가 답이냐의 문제인데 자, 이건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조 문제라고 하더라도 132번 정도가 됐으면 후반부에는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컨센트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그러므로 S가 있을 수가 없죠. 알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A번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알고 나면 굉장히 답이 쉬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은 모두 알아둬야 된다. 저 컨센트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 복수도, 가산, 불가산도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는 동사구나, 명사구나, 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사실 가산, 불가산은 토익의 파트 5에서 혹은 6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그런 유형이에요. 왜냐면 가산, 불가산이 제일 어렵거든요. 특히나 추상적인 명사의 가산, 불가산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상명사는 한국말로는 다 불가산 명사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영어로는요. 불가산으로만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당연히 추상명사니까 셀 수가 없겠죠. 그런데 추상명사가 구체적인 그런 한 번의 행위를 나타내게 되거나 자, 구체적인 한 가지를 나타내게 되면 가산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호비라고 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한 가지의 희망사항을 얘기할 때는 가산명사로 쓰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구체화됐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구체화된 경우에는 가산, 불가산으로 다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가산명사로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추상명사다라고 하면 자, U로만 쓰는 경우, 그 다음에 U와 C로 같이 쓰는 경우, 자, C는 countable라고 해서 가산명사고 C로 쓰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분류된다는 사실 정도는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요. 이 안에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자, 일부 토익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들은 외워두시면 좋은데 이게요. 1년에 하나가 나올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거의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외워놔봐야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없어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걸 다 드리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자, 요런 세 가지 분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두시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요. 그 중에 컨센트는 뭐다? 불가산으로만 쓰이는 단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틀려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요. 컨센트가 가산명사다라고 하면 자, 정답은 B번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수명사는 바로 앞에 관사나 한정사를 꼭 데리고 나와야 되니까요. 자, 이 사실은 자, 추가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자, 요건 여러분들이 자, 기본 강의들을 통해서 자, 숙달해서 오셨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단수명사는 자, 반드시 지정, 미지정 표시를 위해서 관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자, 바로 그 관사를 대신할 수 있는 한정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관사의 상태로는 가산명사가 못 나와요. 따라서 컨센트가 가산이면 B가 답이었고 불가산이면 A가 답이었던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알겠죠? 자, 그래서 불가산이기 때문에 정답은 A번이다 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동의라고 하는 뜻의 자, 불가산 명사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agreement도 동의의 뜻이 있죠. agreement는 동의의 뜻일 때는 불가산 명사고요. 동의서, 합의서, 계약서의 뜻으로 쓰이게 되면 가산 명사로도 써요. 그러니까 agreement는 둘 다 씁니다. 자, 그런데 consent는 불가산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고요. 자,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포기각서가 자, 무엇을? 그렇죠. 바로 동의를 승인하는 겁니다. 뭐에 대한 동의일까요? 바로 자, 그의 개가 뭐뭐 하는 데 대한 동의죠. 의학적으로 치료받는 것이죠. 자,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떤 기간 동안에 그렇죠. 한 달 동안의 휴가 기간 동안에 개를 띄워놓고 갈 거 아니에요. 자,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의학적으로 치료받는 것에 대한 자, 동의 있죠. 이것을 저 포기각서가 승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133번이고요. 33번의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 뜻이 달라요. abbreviation은 축약형이죠.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자면 자, abbreviation of vice president. 됐어요? 자, vice president의 축약형이 VP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permission은 허락의 뜻이고 agreement는 방금 얘기했죠. 그렇죠? 요거는 가산 불가산 둘 다 되는 단어예요. 자, 굉장히 난이도가 높죠. 저도 이런 것들을 영어 공부하면서 한참 영어 공부가 진행된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의 이슈가 되었을 때, 자, 그때 이제 보고 알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시험 문제의 이슈가 됐지만, 나중에 영어로 문장을 만들어서 쓰거나, 자, 내가 영어를 구사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그거를 활용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시험용으로 배우고 계시지만, 나중에 활용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저의 소망이에요. 자, D번이고요. 자, examination이라고 하면 뭐 점검의 뜻이 되겠죠. 검사의 뜻이 되고, 그래서 결국 뭐 시험의 뜻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 했어요? 계약서에 대한 뭘 했을까요? 자, 조심스러운, 자, 그런 점검을 한 이후에, 이분이 뭘 결정했습니까? 바로 terms. 자, 뭐라고 결정했어요? 자, 조건이 어때요? 동의할 만하다라고, 자, 결정을 했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penned his name. 자, 그의 이름을 갖다가 펜으로 썼어요. 다시 말해서 서명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바로 directed, 지시가 되었던 대로, 자, 그렇게 서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충분히 내용 이해까지 잘 되셨죠? 자, 그래서, 자, 명사 어휘 문제 정답 D번으로 선택하고 다음 문제 갑니다. 34번의 ABCD가, 자, 모두 선택지가 품사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as soon as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거 접속사 아니에요? 자, 물론, 뭐뭐만큼 곧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건 이제 접속사고요. 요거는 부사고. 그러니까 일단 품사부터 한번 좀 따져봅시다. 자, 그랬을 때 groundbreaking mental health facil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 정신건강 시설이 되겠죠. 정신건강 설비가 되겠습니다. groundbreaking은 땅을 갖다가 깨는 이라고 하는 얘기니까 건물 공사와 관련된 컨텍스트, 문맥에서 사용되면 기공의, groundbreaking ceremony라고 하면 기공식이란 뜻이에요. 공사를 시작하는, 삽을 뜨는 의미고요. groundbreaking이니까 자, 처음 시작하는, 됐어요? 그래서 아주 혁신적인 새로운 그런 뜻입니다. 그 혁신적인 자, 그런 시설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앞쪽을 보니까 주어가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medical facility라고 그래서 요거 그 의료시설인데요. 자, 이 의료시설이 자, with ER을 동반해서 장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동반해서 장치가 되어 있을까요? 자, 커다란 pediatrics. pediatrics는 소아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커다란 소아과의 그런 설비, 장치, 기구, 이것으로 장치가 되어 있어요. 무엇뿐 아니라 바로 자, 그래서 혁신적인, 그죠? 예, 그런 정신건강의 시설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아, 요거는 지금 앞과 뒤가 좀 대등하게 연결되는 게 좋겠다. 부사가 나와서는 안 되고, 접속사가 나와도 안 되는 자리다. 그래서 결국은, 자, 요거는 수거로서 as well as는 B뿐만 아니라 A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B뿐만 아니라 A를 동반해서 장치가 되어져 있어요. 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수거 표현 as well as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as well as는 접속사예요. 자, 마치 등위 접속사와 비슷하죠.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지금 명사 대 명사가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 유니트라고 하는 단어만 좀 잠시 좀 저랑 좀 짚어보고 갈까요? 역시 뭐 30번대 문제다 보니까 조금 좀 어렵죠. 유니트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단위의 뜻이고, 그래서 개수를 나타낼 때도 우리가 쓴다 그랬죠. 자, 그리고요. 특히 그 개수 중에서도 공장 한 채, 그죠? 공장 하나 혹은 아파트 한 개를 우리가 나타낼 때 써요. 그래서 units라고 얘기하면 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unit가 사실은 기계 혹은 장치, 장비의 뜻으로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소아과 기계 장비, 자, 이걸로 장치가 돼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확장되어져서 사용되는 단어니까 원래는 단위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단위 한 개를 나타내는 자, 그런 단어였어요. 그런데 특히 공장이나 아파트 기계 따위에 자, 한 개, 한 채, 한 동을 말하는 것이 자, 유니트의 기본 개념이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35번입니다. A, B, C, D의 선택지가 자, 모두가 품사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요거 세 개는 자, 명사, 형용사, 동일형이고 형용사로 더 많이 써요. 자, 근데 명사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는 뭐 명사네요. 근데 여기는 지금 명사가 와야 될 자리가 맞아요. 자, absorbed는 빨아들였다는 얘기죠. 그죠?
자, 누구? 요거 전체 집합이네요. 자, 그래서 작은 그런 회사 있죠. 그 조그만 회사의 직원들의 자, 뭐뭐뭐를 빨아들였다는데 대명사 자리에 다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사람들이 셀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다수를 빨아들였다라고 하면 man이라고 해야지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잖아요. 자, 그래서 뭐뭐 중에 많은 부분이라고 했을 때 셀 수 없는 명사가 뒤에 나와야 자, 앞쪽에 much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는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중 각각을 갖다가 받아들였다, 빨아들였다라고 하면 C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다 빨아들였다라고 하면 D도 됩니다. 대부분을 받았다라고 하면 B거든요. 자, 그런데 정답은 왜 B였을까요? 바로 living 이하의 단서가 있습니다. 자, 남겨두었대요. 50명의 이전 직원들이죠. 이 사람들을 직업 없는 상태로 남겨두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나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다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living 이하가 없었으면 자, B번, C번 다 답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전체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네노라고 하는 이 회사가 흡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작은 회사의 직원들 중 대부분을 흡수했습니다. most of 이렇게 되죠. 자, 흡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그것이 bought out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buyout이죠. 그래서 그것이 구매한 회사고요. 어떤 상태가 되면서 바로 이전 직원들 50명만을 직업 없이 그렇게 남겨놓으면서 대부분을 흡수했다는 자,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자, 대부분으로 답을 쓰시는 게 맞아요. 이해되셨죠? 자, 35번까지 여기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 아무래도 이제 그 35번까지의 문제들은 난이도가 좀 있죠. 그죠? 자, 여러분들도 뭐 지금 이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휘부터 벌써 어휘 문제가 나왔을 때 문장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거나 쉽진 않아요. 이거는 제가 문제를 만들 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인데 저도 뭐 그 창의성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요. 토익의 시험이 실제로 뒤로 가면서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 제작할 때 저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토익의 구성과 지금 똑같이 지금 가는 그런 실전 문제니까 자, 그런 점까지도 전부 다 잘 익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전반부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4강의 후반부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자, 논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뵐게요. 자, 마지막 흥미진진한 5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저의 흥미진진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어떠셨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이겠죠? 저는 지금 마음이 지금 흥미진진합니다. 이하의 5문제를 얼마나 또 재밌게 수업을 해볼 수 있을까? 듣는 사람 입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동영상으로 만나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직접 아이 컨택도 할 수 없고 여러분들 성함도 제가 모르고 뭐 이렇게 친숙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조금은 더 인간적인, 조금은 더 그렇죠? 인간적인 그런 강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가짐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런 공감대 속에서 움직인다면 훨씬 더 효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36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자, unless는 접속사로만 쓰이죠. as는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이에요. since는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이고 before도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입니다. 물론 before는 옛날에라고 하는 부사의 의미가 있고요. since도 마찬가지로 자,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부사 자리에 오게 되면 그때 이래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since가 부사 자리에서 쓰일 수 있다는 사실과 그때는 have pp와 함께 쓰인다는 사실, 자, have since pp의 구성으로 주로 쓰인다는 사실은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목해 두셔야겠습니다. 가끔 부사 자리에서 since가 나오는데 학생들이 품사를 혼돈해서 답으로 쓰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답을 찾아보시는데 여기는 뭡니까? 명사 앞이기 때문에 전치사 말고는 안 되겠네요. 따라서 A번만 여러분들 지금 일단 소거하시고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이제. 그죠? 이제 찍어도 이제 정답률이 33%로 올라가는 건데.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따져가시면서 자, 답을 찾아보시는데요. since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치사로 쓰이면 뭐라 그랬어요? 언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as는 자격입니다. 자, 근데 그 사람으로서, 그 사람처럼. 자, D번의 before인데요. 이 문제가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다른 문제였으면 얘도 제끼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토익에서 before는 뒤에 시점이 나와서 언제 이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점이라든가 행사가 나와서 뭐뭐 하기 이전에 이런 의미의 시간적 개념의 전치사로 사용이 되니까 자, 그 사람 이전에라고 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요. 자, before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뭐냐면 장소적 의미에서 자, before the courts 이렇게 얘기하면 자, 그 법원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뭐뭐의 이전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시간의 개념으로 현대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긴 하는데 아주 가끔 가뭄에 콩나듯 자, 토익에서도 before가 시간 이외의 위치 개념이나 순서 개념으로도 쓰인다는 거죠. 누구누구의 앞에라고 하는 순서. 자, 혹은 자, 위치. 실제로 물리적 위치, 누구누구의 앞에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틀리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런 학생들은 아마 시간의 개념으로만 굉장히 그 어감 자체가 여러분들께 들어있을 겁니다. 자, 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뭐 반대하거나 여러분들 잘못됐어요 라고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대신에 이번 기회에 이런 뜻도 좀 알아두자는 거죠. 자, 문장을 해석을 해보시면요. 그런데 에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충격받았는데요. 대디아의 사실을 통지받게 돼서 충격받았어요. 대디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머리아가 승진이 되었는데요. 슈퍼바이저로 승진됐습니다. 누구에 앞서서? 그 사람보다 앞서서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 사람 이전에 자, 승진이 됐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적 개념은 아니고 이거는 순서적 개념으로 걔보다 앞서서 되었다는 얘기예요. B번은 아무리 답으로 만들고 싶어도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 두 개는 제껴놨는데 야, 이거 B번이 답이 안 되네. D번이? 야, D번은 해석은 대충 되는데 이게 과연 이런 순서적 개념이 있을까? 자, 시험장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셔도 좋고요. 자, 근데 C번이 전혀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 이런 개념도 있나 봐 라고 하는 사실을 새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 좀 강의를 통해서 좀 임팩트 있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가시면 영어가 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해석도 이제 Part 7에서는 이런 해석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 또 당황해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잘 챙겨둡시다. 됐죠? 37번. A, B, C, D가 모두 ED형으로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비동사 이야기 때문에 수동태가 구성돼야 됩니다. 일단 제끼겠습니다. participate라고 하는 단어는 참석, 참여하다의 뜻인데 이거 뭐 지겹죠. 왜 이렇게 외워놨을까요? 어디에 참석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자동사라는 거죠. 수동태 안 되는 거 알죠? 제끼시고요. succeed도 여러분들 성공하다의 뜻일 때는 수동태가 안 되죠. 근데 누구누구를 성공시키다의 타동사는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요거 수동태 안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누구누구를 뒤따르다, 뒤를 잇다, 계승하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자, 그때는 뭐 수동태로 또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히 지우지는 않겠습니다. allocated는 자, 할당되었다는 뜻이고요. 자, compile은 편찬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편집되었다의 뜻이 되겠죠. 자, 그럼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도시의 그 연간 예산입니다. 자, 거의 15%, approximately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사죠. 숫자 앞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사입니다. 자, 예산의 15%가 어디에 할당됐습니까? 바로 자, 눈을 제거하고 자, 그 다음에 관련된 자, 도로 정비가 되겠죠. 자, 이것에 할당됐습니다가 맞기 때문에 자, 정답은 A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단어들이 조금 좀 어려워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뭐 충분히 난이도 한 중자 정도의 단어가 지금 정답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니까 아주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시면 38번으로 가시고요. 38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뜻이 또 다다른 명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prevalence는 우세해지는 것이죠. prevail이라고 하는 게 널리 퍼지다 이런 뜻이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우세해지는 것이고 자, 널리 퍼지는 거니까 유행의 뜻도 있고 번역하자면 보급으로 되는 때도 있어요. allowance는 자, 허용되는 치수와 량이죠. 허용치, 허용량. 자, 그래서 용돈의 뜻과 보조금의 뜻, 허용되는 치수와 량이에요. permission은 단순하게 허용이라고 하는 그런 행위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allowance와 permission이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baggage allowance라고 하는 덩어리는 알아두실래요? 자, 그것은 자, 바로
수화물의 허용치와 허용량의 의미입니다. eloquence라고 하는 것은 달변, 완전히 그냥 끊이지 않고 그냥 줄줄줄줄줄 말하는 거죠. 달변, 웅변, 자 혹은 뭐 아주 설득력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쓰이죠. 자 무슨 개념의 단어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abundance는 풍부한의 뜻입니다. 풍부함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B, C, D의 선택지 명사 다 정리했으니까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gather라고 하는 사람이 찬사를 받았어요. 자 무엇을 혹은 누구누구를 그죠? 칭찬하다, 갈채를 보내다 이런 뜻이죠.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찬사를 받았을까요? 뭐에 대해서? 바로 요 명사에 대해서 찬사를 받았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빈칸에 들어있는 이 명사를 가지고 그녀가 어떻게 했어요? presented, 발표했습니다. 뭐를요? 자 바로 commencement speech. commencement 좀 이따 하고 speech는 연설이죠. 연설을 발표했다.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뭘 동반해서 연설을 했길래 그것 때문에 자, 이 사람이 찬사를 받았을까요? 자, 바로 자, 그런 어떤 달변 있죠? 달변을 동반해서 연설을 했을 것이고 자, 그 달변 때문에 찬사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해야 말이 되죠. 유행과 보급 혹은 허용치, 허용량, 풍부함은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C번입니다. 자, commencement라고 하는 단어는 시작의 뜻이고요. 시작 연설이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는 우리가 졸업식 연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졸업이라고 하는 것이 끝날 졸자를 쓰죠. 근데 자, 그 사람들은 반대죠. 졸업을 하고 나면 뭔가를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자, commencement를 졸업식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자주 써요. 자, 그래서 참고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commencement speech는 자, 졸업식 연설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어구 정리하면서 이 문제 끝내겠습니다. 39번이고요. 39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또 동사 구성의 문제로 가네요. A, B, C, D가 모두가 다 동사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주어부터 한번 따져보시면서 수태 시제를 한번 좀 따져보시도록 하실까요? 자, 괄호를 묶으시면 이렇게 해서 다 버리셔야 돼요. 버린다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거창한 의미고 잠시 유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태 시제를 따질 때는 주어를 따져봐야 되니까 자, 주어가 지금 뭐죠, 여러분들? 주어가 복수명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갑자기 B가 나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B가 나올 때는 명령문이거나 아니면 B가 나올 때는 김태희 씨가 나올 때인가요? 자, 그 개그도 좀 업그레이드가 좀 돼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자, 그래서 be accepted 안 되겠습니다. 명령, 요구, 요청, 제한, 주장, 충고의 동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자, 해당 사항이 없죠. 자, 복수의 주어와 어울릴 수 있는 거 3개만 남겨놓고 지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태로 가겠습니다. accept는 뭐뭐를 수용하다의 타동사죠. 자, 이하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이 맞겠네요. 그런데 have pp, have be 플러스 ing는 능동입니다. bpp를 제외한 모든 동사 형태는 능동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자, 정답은 B번이 됩니다. 시제는요, 따질 필요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동사 구성의 문제는 다시 한번 수태 시제를 차례로 따지시면서 자, 오류가 있는 것들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시고 마지막까지 답이 안 나오면 시제를 따져보는 방식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문제풀이의 과정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B번 답으로 정했고요. 자, 해석 한번 해보시면요. 자, 이 지원서들이 어떤 거죠? 바로 Mechanical Engineer Position을 위한 지원서고 어디에? 바로 이 회사에. 자, 그 지원서들이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여질 겁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3월 31일까지. 자, 3월 31일까지 받아들여질 건데 왜 진행 시제가 왔을까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진행 시제는 뭐뭐뭐 하고 있다의 뜻이니까 뭐뭐뭐 되고 있다의 뜻이니까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우리가 진행 시제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자, 지금 현재가 아니고 이 시점까지라고 시점 제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쓰이고 있고 now가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자, 진행 시제가 사용됐다라는 것도 눈여겨 봐두실만 해요. 나중에 시제 문제로 가서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 없을 때 자, 바로 be 플러스 ing가 미래 시점의 어구와 함께 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지금 일종의 연습을 해보신 셈이 되니까요. 됐습니까? 자, 140번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unappreciative라고 하면 자, 저거는 감상력이 없는 그런 뜻이죠. 광범위한, comprehensive. 자, demanding이라고 하는 거, 요게 바로 이제 형용사라는 거예요. 동사에 ing가 와가지고, 자, 반드시 목적어를 동반하는 동명사나 분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자, 완전히 형용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demanding은 무슨 뜻이에요, 그때? 사람으로 치자면 까탈스러운 거고, 절차 따위로 치자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의 뜻입니다. 자, D번으로 가시면 unintentional 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이런 뜻입니다. 자, 무심결에 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unintentional omission 이라고 하면 자, 의도하지 않은 생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뭐 전체적으로 해석해 보시면서 답을 찾아보시는데 얘가 주어고 동사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아이는 뭐란 얘기예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형용사역으로 보셔야겠네요. 자,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자, 바로 회사가 아니라 골드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패키지인 것 같은데요. 상품인 것 같아요. 일괄 상품인 것 같은데. 자, 이 상품은 어떤 상품입니까? 자, 바로 Regal Photographies라고 하는 이 사진 회사가 제공하는 제공 상품들 중에 offerings는 제공물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제공하는 상품들 중에 어때요? 가장 방대한 자 그런 패키지 상품이에요. 방대한 상품인 자, 이 녀석이 가장 방대한 이 상품이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가장 감상력이 없는 그런 어떤 패키지도 아니고요. 자, 가장 까다로운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include 이하를 보면 이걸 다 포함하고 있대요. 사진 500장, 그 다음에 3시간의 사진 촬영, 그 다음에 30페이지의 앨범. 방대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방대한 이 상품이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라고 해야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선택하면서 40번 문제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어휘들이 ABCD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40번 문제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합니다. 네 번째 강까지 이제 끝냈는데요. 자, Part 5가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5강 하나만 남아있는데, 혹시 에너지가 떨어지거나, 혹은 힘들지 않으시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결국은 효율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자, 경기를 지배하는 선수가 있듯이, 자, 토익을 지배하는, 자, 우리 토익커들, 자,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네 번째 강의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강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들.